2시간 전에 마감한 트레이더가 생생하게 전하는 글로벌 마켓 리뷰 델타1입니다. 어제 제가 미국 증시에 숏 감마 트레이더들이 들어왔다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정말 대놓고 변동성을 쳐문대버리네요. 오늘 미국 증시는 아시아와 유럽 세션에서 이미 갭상승을 한 상황이었죠. 그래서 정말이지 하루 종일 변동성을 죽이면서 이른바 따주기 시장, 그러니까 따라가면 죽는 시장을 보였죠. 그리고 본장 마감 후에 이 부양책 합의 관련 또 루머가 좀 전해지면서 올라왔는데, 이제 포지션 거래 말고는 미국 지수 선물을 장중 트레이딩으로 수익 내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트레이딩 관련 팁을 하나 좀 알려드리면, 이 숏감마 트레이더들이 왔을 때는 볼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스템 트레이딩 전략 포트폴리오에서 역추세 프로그램 몇 개 꺼내갖고 세팅해 놓으면 그나마 조금 방어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런 장에서는 장중 거래에서 뭘 벌 생각을 하면 피곤합니다. 그냥 그렇군, 그러려니 하면서 보는 게 더 낫습니다. 더 좋은 건 아예 안 보고 어차피 시장은 뭐 크게 폭락은 안 나오겠구나 하면서 그냥 내비두는 게 더 나아요. 괜히 뭐 살짝 눌림 나온 것 같다고 숏 따라갔다가 하루 종일 흔들고 튀어오르고 찌글거리고, 그런 거 어떻게 피곤해서 보고 앉아 있습니까? 달리 생각하면 이 일중 트레이더가 아니라 주식 포트폴리오를 들고 있는 분들이라면 속 편하게 하루하루를 넘길 수 있으니까 좋은 겁니다. 아무튼 이 글로벌 시장 리뷰는 델타1한테 맡기시고, 잠깐 그 광고 좀 하나면 이 저희 채널 홍보를 좀 주의에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그 구독자 수가 좀 정체되어 있는데, 그때 그 대산경제분석 채널 운영하시는 선생님께서 저희 채널을 좀 추천을 해주셔서 많이 좀 유입이 됐는데, 그 이후로 좀 유입이 많이 정체되어 있거든요. 그 블라인드 그 직장인 앱들 있잖아요. 혹은 뭐 원하시는 게시판들에 조금만 홍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튼 자, 시작해볼까요? 우선 아시아 시장부터 가볼게요. 코스피 장 시작 전에 이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실적이 완전 서프라이즈였어요. 그런데 삼성전자 눌렸죠? 이걸 보고 뭐 실적이 선반영돼서 못 올랐다니, 뭐 4분기에 나올 매출을 3분기에 다 끌어와갖고 잘 나온 거니까 이제는 뭐 모멘텀이 없다, 그래서 주가가 밀렸다든지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아닙니다. 오늘 뭡니까? 옵션 만기일이죠.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이른바 공개시장 조작한 날입니다. FOMC도 아니고 공개시장 조작? 아무튼 그 옵션 만기일에는 이 코스피 200 지수의 흐름에 그 외가격 옵션이 민감도가 엄청 높아집니다. 약 6시간 정도 지나면 이 휴지가 될 수 있는 옵션들이 요즘처럼 프리미엄이 가득 껴있을 때는 삼성전자 같은 초대형주를 몇 개를 그 시가를 딱 올려놓거나 또는 내려서 출발시킨 다음 반대로 흔들어 놓으면 장중에 아주 적은 비용으로 지수를 딱 맞출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삼성전자 눌린 것은 기관들이 양매도 전략을 위해서 눌려놓은 거지 다른 이유 전혀 없습니다. 사실은 저는 삼성전자 눌린 것으로 보지도 않습니다. 저는 제가 개별 종목을 얘기할 수는 없지만 옵션 만기 때문에 눌린 거지 펀더멘털 전혀 문제 없다고 봅니다. 아무튼 다시 얘기로 돌아와서 이 코스피 출발이 갭상승이 컸습니다. 이 풋옵션 시가가 대부분 저가로 출발했고요. 그리고 지수를 홍콩 시장 시작할 때까지 지그시 누르면서 그 1회 가격 풋옵션을 뭐 서너 배까지 튀겨놨는데요. 그러나 그 뒤로 계속 변동성 매도가 줬죠. 결국 코스피 200 지수 마감을 317.47, 그러니까 317.50이라는 그 핀포인트, 거기다가 딱 피닝을 한 거예요. 그렇게 행사가에 딱 맞춰서 옵션 결제를 시키는 것을, 그러니까 양쪽 콜옵션, 풋옵션 모두를 거의 휴지 조각으로 만들어버린 짓을 한 건데, 장중에 뭐 풋옵션 대박 났다는 것은 당연히 뭐 휴지에 가깝게 끝났고, 콜옵션도 장중에 뭐 저점 대비로 2번씩이나 따블을 줬어요. 근데 결국에는 다 휴지가 됐습니다. 사실 이 휴지는 아니죠. 휴지도 아닙니다. 뭐 휴지로는 뭐 입도 닦을 수 있고 손도 닦을 수 있는데, 그런데 이 휴지란 표현을 쓰는 게, 파생 트레이더들은 이 옵션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컨트랙스, 그러니까 계약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계약이 무효화됐다는 의미에서 이 옵션 휴지가 됐다라고 하는데요. 사실은 이 사이버머니입니다. 외국인과 기관들이 자신이 포트폴리오를 잘 맞추기 위해서, 그래서 최대 이익을 내기 위한 사이버머니 게임에 우리가 동참할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저는 이런 거 쫓아서 사고 팔고 하는 거는
뭐 젊은 그 파생 트레이더들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체력도 좋고, 그리고 집중력이라든지 눈도 좋고, 순발력도 좋고, 뭐 A, B, C, D, E, F, G가 다 좋아요. 그런데 저같이 이제 늙스구리한 아무튼 갑자기 의욕상실이네. 힘내죠. 아무튼 이 옵션 트레이딩은 하는 게 아닙니다. 옵션으로 포지션을 짜서 뭉개는 거 또는 헤징하는 거 이런 건 괜찮지만 한번 만기일에 뭐 옵션 풋대박, 뭐 콜대박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아무튼 그러면 이런 얘기 좀 해볼 것 같아요. 오늘 어떤 유튜브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개인들은 그럼 옵션 만기일에 뭐 해야 됩니까? 저는 옵션 만기일에 다른 거 할 거 없고요. 현금이 좀 있으면 옵션 만기일에 종가가 특이하게 꽂히는 때가 있어요. 왜냐면 옵션 만기일 때는 보통 바스켓 매매를 하거든요. 외국인이든 기관들이든 바스켓 매매를 하는데 어떤 경우에 바스켓에 그 매도를 할 경우, 바스켓 매도, 그러니까 비차익이든 차익이든 매도가 나올 경우 코스피 200 중에 200 종목 중에 좀 중하위권 종목들은 이 바스켓 매도는 항상 시장가로 내거든요. 그래갖고 유난히 뭐 종가 마감 체결가가 무슨 4%, 5%, 10% 이렇게 문대서 끝나는 게 있어요. 그런데 평소에 거래량이 없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 비차익 매도라든지 뭐 그런 차익 매도라든지 이런 걸로 그 코스피 200이 눌렸다. 그 종목들이 눌렸다. 대형 종목에서는 잘 안 나오는데 중소형 그 코스피 200 종목에서 잘 나와요. 그런 거는 종가의 시장가로 사주세요. 그리고 그 다음날 일부 청산해도 또는 그냥 그런 거는 아주 잘 샀다, 줍줍했다라고 생각하시고 쭉 가져가는 겁니다. 그런 정도가 개인이 할 것이지, 뭐 개인이 뭐 오늘 만기일인데 저는 어떻게 대응해야 됩니까? 뭐 아침에 물량을 줄여야 됩니까? 더 사야 됩니까? 이런 거 신경 안 써도 됩니다. 뭐 제가 이제 옵션 관련해서 팁은 앞으로도 계속 드릴 게 되게 많아요. 정말 재밌는 것도 많고요. 그래서 옵션 만기 때는 종종 제가 에피소드 많이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유럽 세션 좀 볼게요. 저 시간이 없어서. 유럽 세션에서는 별다른 의미 있는 경제 지표는 없었습니다. 뭐 이미 아시아 세션에서 미국 지수 선물들 계속 강세를 보이고 있었고요. 그래서 유럽 세션 초반에는 아주 폭발적인 상승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장 개작하면서 미국 지수 선물 올라간 거는 다시 내려오긴 했어요. 그러나 유럽 지수도 아주 그 뭐 낮은 변동성과 함께 현물 매수 계속 들어왔죠. 유럽도 마찬가지로 볼 트레이더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변동성 계속 죽이고 있기 때문에 또 이런 생각도 해보세요. 유럽은 무슨 이슈가 있어요? 없어요. 코로나? 신경도 안 써요, 이제는. 그런데 트럼프 때문에 미국 지수 변동성이 높기 때문에 유럽 지수 변동성도 일단 높은 겁니다. 그러나 유럽 현물 보세요. 미국은 테크스탁 좀 밀리면서 S&P도 어쩔 수 없이 많이 밀렸잖아요. 근데 유럽은 밀린 것도 없어요. 그런 거에 비하면 유럽 변동성도 굉장히 높은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아마 그 10월 뭐 중하순까지도 계속 변동성은 죽을 것 같아요. 물론 이게 변동성이 죽을 때 오르기만 하는 건 아닙니다. 보합이라든지 약간씩 음봉 나오면서 매일 하루에 0.3%씩 밀려도 변동성은 죽거든요. 그래서 저는 시장의 방향성을 얘기한다기보다는 이제 변동성은 한동안 죽겠구나. 장중 매매는 따라다니는 매매는 하면 안 되구나. 역주세가 차라리 낫고, 그리고 주식 포트폴리오 자주 갈아치우지 마라. 이 정도로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계속 얘기를 해볼게요. 유럽에서는 또 되게 재밌는 변화가 있었습니다. 뭐 증시가 계속 변동성 매도가 들어왔으니까 지수가 올라간 건 맞고, 통화시장 변동 없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변화가 뭐냐면, 제가 며칠 전에 그 브렌트가 바닥을 친 것 같다,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어제 원유 재고가 굉장히 많이 나왔죠. 텍사스 기준으로 원유 재고입니다. 근데 예상치보다 엄청 많은 50만 배럴 증가가 나왔어요. 그런데 어제 텍사스 안 밀렸거든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시장이 버텼기 때문에 어디 버틴 이유는 있어요. 뭐 허리케인 그 텍사스 앞바다에 허리케인이 또 와서 그것 때문에 뭐 정유시설 가동 못하고 있다. 저는 그것보다는 지금 그 브렌트가 바닥을 쳤다고 봐요. 바닥을 쳤으면 최소한 이 브렌트와 이 텍사스 기름 간의 스프레드가 있거든요. 보통 텍사스가 뭐 40달러면 브렌트는 48달러입니다. 그만큼 이제 스프레드가 8달러 정도가 나 있는데 이게 축소돼서 지금 거의 뭐 별 차이가 없어요. 한 3달러, 4달러 정도밖에 차이 안 나거든요. 근데 원래 이게 늘어나게 되면 브렌트 가격은 그 텍사스에 비해서 12달러, 심지어는 뭐 심하면 18달러까지도 비싼 적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그 텍사스와 브렌트 스프레드라고 하는데 지금 굉장히 많이 좁혀져 있는 상태에서
브렌트가 위로 돌았거든요. 그러면 텍사스를 빼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저는 제가 지난번에 또 그 최근에 그 기름 주식들 이거 바닥 찍은 것 같다. 물론 이제 오늘 엑소엠 그 엑소모빌 많이 올랐어요. 5% 오르는데 이게 지난 3월 기록한 저점에서 한번 저점 살짝 깼다가 올라온 거거든요. 그래서 의미는 바닥이긴 한데 기름은 그때 42.5달러에서 텍사스를 하도 이제 쇼커버링 아니 그 저기 뭐야 그 해지 매도가 나오는 바람에 생산자들이 매도 친 거겠죠. 그래서 거기를 못 돌파했는데 이번에 한번 쫙 밀리고 또 브렌트도 밀리면서 브렌트가 바닥 찍고 올라오면 텍사스도 이제는 바닥을 찍은 거다. 왜냐면 기본적으로 양 그 스프레드가 지금 너무 좁혀져 있거든요. 그 수송 경로로 보면 됩니다. 원유 수송 그 생산처 그 저기 뭐야 수요처와 생산처의 차이 때문에 그리고 생산 단가 때문에 그 브렌트가 비싸거든요. 아무튼 이야기 좀 깊어지니까 지금 원유는 이제 바닥일 수도 있겠다. 아니 바닥이 아니라면 최소한 하락은 아닐 수 있겠다. 더 이상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저는 기름은 트레이딩 안 하기로 했어요. 왜냐면 기름은 이 42.5 그 텍사스 기준으로 여기를 확실하게 돌파하지 않는 이상은 변동성 안 살아나요. 그래서 뭐 일단은 그렇게 마무리하고요. 그리고 유럽 증시 계속 얘기하면 영국 이 푸찌백 지수 이제 위로 도는 것 같습니다. 특히 오늘 영국이 상승하는데 파운드화 약세가 안 나왔어요. 최근에 영국은 계속 이 파운드화 약세되면 영국 증시가 버티고 파운드가 강세가 되면 영국 증시가 밀리고 막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젠 그런 현상 안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고무적입니다. 이것은 유럽 증시 그 유럽 섹터 내에서도 그렇지만 글로벌 자산군 증시 그 주식시장 가운데서 이 유럽 그 영국 증시가 좀 많이 눌려 있다. 그래서 커버링이 들어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유럽 세션 후반쯤에 그 미국 경제지표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84만 건 나왔습니다. 예상치보다도 나쁘게 나왔고 전달보다도 나쁘게 나왔죠. 그런데 지수 하나도 안 밀렸어요. 전혀 반응도 안 했습니다. 오르지도 않고요. 그만큼 지금 시장은 유포리아 단계라는 것입니다. 묻지마 강세장이라는 거죠. 예. 자 이제 미국 세션 간단하게 볼게요. 초반에 3대 지수 선물 굉장히 강세였습니다. 그런데 또 역시 각자의 길을 걸었죠. 뭐 러셀은 가장 강했고 S&P도 굉장히 장중에 강했고 그런데 이상하게 나스닥은 약세였어요. 그 파워미터에서는 약세가 그렇게 나오진 않았는데 뭐랄까 이 숏감마 트레이더가 달려들면서 S&P에는 집중적으로 매도가 나왔 그 지수 받침이 나왔어요. 그런데 나스닥에는 그런 게 별로 없었습니다. 사실 오늘 테크 주식들 그게 밀렸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뭐 구글 1.67% 올랐고 페이스북도 많이 올랐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갭 상승을 했죠. 갭 상승한 거에 비하면 아마존이나 애플 이런 것들은 좀 내렸어요. 그래서 뭐 이게 뭐 반독점법 그런 것에 대한 우려 때문에 내린 거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요. 단지 최근 들어서 계속 S&P가 상대적 그러니까 상대적 약세였기 때문에 그 약세 흐름을 더 빠르게 S&P가 커버링이 나오고 있고 나스닥은 그에 비하면 조금 속도 조절을 하고 있다. 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장중에 뭐 펠로시 하원 의장이 뭐 부양책 합의 관련해서 부정적인 이야기 뭐 그 항공사 단독 지원법만 통과시킨 거 이런 건 안 할 거다 뭐 그러면서 살짝 밀리기도 했는데 그래도 이 숏감마 트레이더들이 계속 시장을 받쳤죠. 어쨌든 이거 하루 더 갈 것 같아요. 현재 이 변동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그 오늘 S&P가 갭상승을 했기 때문에 실제 진폭은 이 3427포인트를 중심으로 위아래 10포인트 정도입니다. 퍼센트로 이야기하면 갭상승 이후에는 변동폭이 위로 0.3% 아래로 0.3%밖에 안 돼요. 그런데 변동성 선물 지수는 하루 종일 6.67%나 빠져서 빠진 게 28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S&P가 하루 0.3% 일중 진폭이 나왔을 때 옛날에 그 뭐 2015년이나 6년도 시절 또는 그 전 2007년 6년 이전 시절로 가면 변동성 지수가 한 13포인트 뭐 12포인트 막 이래요. 근데 지금 28포인트 이게 뭡니까? 엄청나게 높은 겁니다. 그래서 볼트레이더들이 아무리 대선 이슈가 있고 간에 이 정도면 변동성 매도시키고 지수 받치는 게 더 낫다. 그게 훨씬 더 돈이 된다. 그렇게 해서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 볼트레이더들 사이에서 갑론을박이 있긴 합니다. 뭐 대선 이슈를 고려하면 변동성 낮은 거 아니다. 뭐 그러는데 시장이 누구 손을 들어줬냐?
주식시장 그 참여자들이 센티먼트가 롱이에요. 강세장입니다. 뭐 그 바이든이 되면 뭐 시장이 마치 폭락할 것처럼 얘기했는데 갑자기 바이든 관련주를 찾아서 막 올라가죠. 뭐 친환경주도 올라가고요. 강세장입니다. 그러니까 변동성 파래제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물론 언제든지 뒤집힐 수는 있어요. 그런데 오늘도 경제지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안 좋게 나왔죠. 그런데도 시장이 전혀 반응 안 하고 있어요. 그런 거 보면 이거는 계속 좀 당분간은 물론 속도 조절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장중에 많이 과하게 오르면, 특히 저는 아시아 세션에서 과하게 오르면 이거는 장중에는 좀 아시아 세션에서 뭐 선물이 뭐 1% 오른다 이런 건 좀 때려도 돼요. 그런데 미국 본장에서 막 이렇게 급등 이런 건 안 나올 것 같고 천천히 올라가는 거, 그런 거 좀 나올 것 같습니다. 뭐 장마감 후에는 또 그 트럼프랑 펠로시랑 빅딜을 원한다고 해서 또 지수선물 올라왔는데요. 그 변동성 계속 죽일 것 같습니다. 예. 함부로 숏배팅, 특히 풋옵션 사는 거 이런 건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미국 주식 종목 간단히 보면 금융주 계속 괜찮죠? 뭐 블랙락 같은 거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IBM이 잠깐 장중에 급등을 했는데 이건 분사 이슈가 있어서 급등을 했어요. 그런데 저는 이걸 어떻게 또 해석하고 있냐면 그동안 올드 테크 주식들이라든지 이런 것들 굉장히 숏수익 가득 쌓여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뭐 하나 이슈가 딱 터지면 급등이 나옵니다. 저는 그 구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알파벳, 이것도 지금 계속 어떤 면에서 올드 테크 주식으로 분류되고 있거든요. 이런 것도 뭐 장중에 한번 튀면 되게 세게 오를 수 있다. 그런 거 염두에 두시고 트레이딩 하시기 바랍니다. 자, 시장 총평하면요, 오늘 코스피 트레이딩 하신 분들 참 고생 많으셨죠. 어떻게 보면 이번 만기는 되게 쉬웠어요. 뭐 지난번과 연속해서 핀 리스크가 나와갖고, 그래서 뭐 대응이 좀 쉬웠고 또 변동성이 어쨌든 죽었잖아요. 그러면 대응이 쉬운데, 옵션 트레이딩 하지 않으신 분들은 어제 좀 주식이 눌렸다고 해서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외 시장 거래하시는 분들, 특히 일중 거래하시는 분들은 거래가 굉장히 힘들어질 것 같아요. 그런 거에 대한 대비를 좀 하셔야 되는데, 뭐 레버리지를 줄인다든지 역추세 매매 프로그램을 좀 돌린다든지, 그런 기존에는 고변동성 시장에 적합한 트레이딩 하셨다면 그런 건 조금 내려놓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내일은 미국 경제지표 별거 없어요. 뭐 거의 거래를 안 하고 쉬는 게 낫지 않겠나 싶습니다. 저도 뭐 내일은 모니터는 하겠지만 별일 없으면 시장 리포트 좀 짧게 하고 또 좀 재미있는 시장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델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